문제 58번. 송풍기 중에서 원심식 송풍기가 아닌 것은? 원심식 송풍기는 다익형, 터보형, 익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펠러 송풍기는 충류형입니다. 충류형.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9번. 환기 공조용 저속 덕트 송풍기로서 저항 변화에 대해서 풍량과 동력 변화가 크고 정속 운전에 사용하기 알맞은 것은? 풍량 변화가 크고 동력 변화가 큰 송풍기는 시로코 팬입니다. 시로코 팬.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0번. 날개가 회전 방향으로 굽은 전곡형으로서 다른 형에 비해서 많은 풍량과 정압을 얻을 수 있으므로 환기 설비나 공조기에 리턴 팬 등 저속 덕트용 송풍기로 사용되는 것은? 많은 풍량과 정압을 얻을 수 있고 전곡형이다. 저속 덕트용이다. 다익형 송풍기가 되겠습니다. 다익형 송풍기. 답은 2번이 되고, 다익형 송풍기는 전곡형에 많은 날개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날개를 연결해서 모터로 돌리는 거죠. 이렇게 돌리는 것을 다익형 시로코 팬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1번. 다음 중 고속에서도 비교적 정수간 운전을 할 수 있는 송풍기는? 고속에 맞는 송풍기는 터보 송풍기입니다. 원심식 송풍기 중에서 터보 송풍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고속은 터보 송풍기다. 많은 풍량은 다익형 시로코 팬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62번. 송풍기 오버로드가 일어나는 요인은? 오버로드는 송풍기가 감당하지 못하고 뜨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오버로드가 일어나는 것은 송풍량이 과잉될 때, 송풍량이 과소할 때, 적당할 때, 부하가 감소했을 때. 송풍량이 과소나 감소는 똑같은 말이고, 적당하면 오버로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송풍량이 과잉하면 오버로드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3번. 일반적으로 원심 송풍기에 사용되는 풍량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송풍기 풍량 제어 방법은 회전수 제어합니다. 베인 제어합니다. 댐퍼 제어도 합니다. 송풍기는 온오프 제어를 잘 하지 않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4번. 다음은 VAV, 즉 가변 풍량 방식, 공기조화 방식에 사용 가능한 송풍기의 풍량 제어 방식이다. VAV에 필요한 풍량 제어 방식이네요. 동력 절감과 제어 범위상 가장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VAV에 쓰이는 풍량 제어 방식 중 가장 우수한 방식은 회전수 제어가 됩니다. 회전수 제어를 하면 동력이 3성 미만으로 줄거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5번. 공기조화의 송풍기 축동력을 산출할 때 필요한 값과 거리가 먼 것은?
동력은 102 킬로와트니까 102분의 비중량, 풍량, 정화에다가 전압효율을 곱하면 송풍기 축동력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요 효율을 빼고 나면 이 부분은 공기 동력이고, 효율을 넣어서 계산하면 축동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이 없는 것은 일단 송풍량 있습니다. Q. 2번 현열비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2번이 정답인 것 같고, 3번 송풍기 전압효율 축동력 계산할 때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송풍기 전압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다 있고요. 현열비가 축동력 계산할 때는 필요 없는 값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6번. 송풍기의 축동력 산출 시 필요한 값이 아닌 것은 같은 말이네요. 이번에는 마력으로 구해볼까? PS는 75분의 감마 QH에다가 전압효율을 쓰는데, 요게 큐빅미터 퍼 미니트라면 여기에 곱하기 60을 해준다. 요거까지 정리하면 되고, 위의 식도 마찬가지죠. 곱하기 60을 해서 큐빅미터 퍼 세크로 계산해야 되는 것이죠. 값이 아닌 것은 69 문제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면 송풍량 맞고 득대의 단면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일 것 같고, 전압효율, 전압은 계산식에 들어갑니다. 문제 67번. 펜의 효율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전압효율에 대한 올바른 정의는 축동력, 공기동력 똑같이 나와 있고요. 회전속도, 송풍기 크기,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 입력은 축동력이 되고, 출력은 공기 동력이 되겠습니다. 공기 동력은 즉 이론 동력이죠. 효율을 뺀 이론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 동력을 계산해 보면, 공기 동력은 102분의 감마 QH가 공기 동력이고, 여기에 효율을 집어넣으면 축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축동력분의 공기동력, 즉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67번 문제의 정답은 축동력분의 공기동력을 전압효율이라고 한다. 전압효율이라고 잡으면 되겠습니다. 문제 68번. 펜의 효율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정압효율에 대한 올바른 정의는, 정압효율이네 이번에는요. 정압효율에 대한 정의는 축동력분의 공기동력, 즉 이론동력이 됩니다. 이 말을 그대로 살펴보면 1번 축동력에 대한 공기의 저항력은 아닙니다. 축동력에 대한 공기의 정압동력, 이론동력, 정압동력, 2번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저항에 의한 펜의 축동력은 아닙니다. 정압동력에 대한 펜의 축동력. 4번도 아래부터 읽어야 되니까 축동력에 대한 공기의 정압동력, 이렇게 사용해서 축분의 정압동력, 이렇게
이해를 하시자고요. 2번입니다. 공식을 말로 풀었으니까 이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4번이 헷갈렸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69번. 송풍기 회전수가 n에서 n1로 변할 때 송풍기 상사법칙에 의한 정합 변화를 나타내는 식은 정합 변화는 자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P1은 P의 회전수의 자성에 해당이 되니까 2번이 정답이네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날개 지름의 5성에 비례합니다. 문제 70번. 송풍량이 360큐빅미터/미니트인 팬을 540큐빅미터/미니트로 송풍하려면 회전수와 동력은 각각 몇 배로 증가하는가? 송풍량이네요. Q는 N분의 N2 1성에 비례합니다. Q2가 되겠죠. 그러면 540 이꼴 N은 요 비율을 그대로 N의 비율로 놔버리면 곱하기 360 그러면 N은 360분의 540 계산기를 눌러보면 540 나누기 360은 1.5 1.5배가 상승하네요. 회전수는 1.5배가 되겠습니다. 이제 동력은 회전수 1.5배의 3성이 됩니다. 그러면 1.5의 3성은 3.37 약 3.4배 3.37이 나오니까 약 3.4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력은 3.4배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71번. 송풍기 풍량을 증가하기 위해서 회전 속도를 변화시킬 때 상사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사법칙이네요. 소요동력은 회전수의 3성에 비례하죠. 상사법칙 다 써볼까요? 풍량은 N에 비례하고 회전수 변경에 그대로 비례하고 정압은 회전수 변화량의 자성에 비례하고 동력은 N 회전수 변화의 3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제곱에 비례하지 않고 소요 동력은 회전수의 3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일단 정답일 것 같고요. 정압은 회전수의 3제곱에 아니고 정압은 회전수 제곱에 비례하는데 반비례가 아니네요. 답은 2번 소요동력은 회전수의 3제곱에 비례한다 가 되겠습니다. 문제 72번. 200rpm으로 운전되는 송풍기가 4kW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회전수를 250으로 상승시키면 동력은 몇 kW가 소요되는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송풍기
상사법칙이네요. 킬로와트는 200분의 250에 몇 승? 3승 곱하기 4kW네요. 4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250에 200이면 1.25에 3승 1.95 배가 상승하는데 4kg니까 4를 곱해주면 7.8배 7.8 kW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7.8 kW.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문제 73번. 원심식 다익형 선풍기의 표시 방법에 날개의 지름을 다음 어느 숫자로 나누는 값이 선풍기 번호가 되는가? 다익형 원심식은 150으로 나눕니다. 150. 답은 3번이 됩니다. 문제 74번. 원심 선풍기의 번호가 넘버 2일 때 날개의 지름은 얼마인가? 단위는 밀리미터다. 넘버 2번 곱하기 150을 하면 되죠. 그러면 300이 나오네요. 정답은 4번 300 지름이 300인 원심 선풍기가 되겠습니다. 문제 75번. 충류형 선풍기의 크기는 선풍기 번호로 나타내는데 날개의 지름을 몇 미리로 나타내는 것을 번호로 나타내는가? 충류형 선풍기는 나누기 100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살펴봤더니 100이 있네요. 1번 충류형은 100mm로 나타내고 원심식은 150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선풍기 번호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존행동이 세상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공존행동의 전문가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